지금도 불안하다면 앞으로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불안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돈의 기준이 없어서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불안을 안고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벌어도 불안한가? 왜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항상 차가운 바람이 부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의 핵심에 닿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연구 결과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더 있으면 충분하겠습니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간 3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5만 달러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10만 달러를 말했습니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은 20만 달러를 원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은 항상 현재 수입의 약 2배였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도착점 없는 레이스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밑이 뚫린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듯 기준점이 정해지지 않은 욕망에는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가 있으면 행복할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준점을 위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목표는 이미 더 높은 곳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삶의 기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매달 카드 명세서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분. 분명히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잔고는 늘 아슬아슬한 분. 그분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니 지출도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봉이 1억을 넘는데도 새벽에 눈이 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큰 대출, 더 비싼 차, 더 넓은 평수. 수입이 늘수록 지출도 함께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정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소셜미디어를 열어보셨다면 답은 이미 예입니다.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 누군가의 새 차, 누군가의 인테리어가 완성된 아파트. 우리는 매일 수십 명의 타인이 선별하고 편집한 삶의 하이라이트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비하인드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는 본질적인 비교, 본능의 문제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지란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맹목적인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욕망이 좌절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결핍의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단단한 대지가 아니라 끝없이 출렁이는 욕망의 바다 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 소셜미디어는 이 결핍의 바다에 끊임없이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과거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순간만을 골라 편집한 버전입니다. 당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비교의 대상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삶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이제 핵심에 닿을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제적 불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 수입 300만 원이지만 지출도 150만 원이고 매달 규칙적으로 저축하며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월 수입 1000만 원이지만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수 없고 경기의 흐름에 따라 내 수입이 언제 끊길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불안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기업에 다니고 연봉도 또래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밤잠을 설칩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내 수입도 없어지고 내 삶도 멈춰버린다는 공포. 그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회사라는 외부 요인 하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입은 절반이지만 지출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고 비상금을 쌓아두었으며 언제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불안의 수준 자체가 다릅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운전하고 있느냐, 아니면 조수석에 앉아 끌려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10년을 벌었는데도 아직 불안하다면 그건 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입니다. 불안은 가난에서 오는 게 아니라 통제불능에서 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삶의 기반을 잃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내 삶의 방향을 타인이나 상황이 결정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삶의 기반에 대한 불안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통제권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규모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추상적인 이야기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만의 충분함을 숫자로 정의하십시오. 충분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불안 없이 살기 위해 매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것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러나 낭비하지 않는 삶. 그 삶의 월 비용을 계산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없는 사람에게 어떤 금액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나는 월 얼마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기준이 생기는 순간 그 이상의 모든 금액은 불안의 영역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됩니다. 워런 버핏은 평생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 중 한 명이 수십 년간 같은 도시의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왔습니다. 그가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충분함을 일찍부터 정의해 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충분함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막연한 공포를 데이터로 치환하십시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 아닙니다. 크기를 알 수 없는 위협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들리는 소리는 불을 켜는 순간 두려움을 잊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를 적으십시오. 내 총 자산이 얼마인가? 내 총 부채가 얼마인가? 내 월 고정 지출이 얼마인가? 이 숫자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예상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혹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만이 공포에 잠식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기르십시오. 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경기의 흐름, 주가의 등락, 직장의 구조 조정. 이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들은 온전히 우리의 영역입니다. 독서하십시오. 신체를 단련하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외부 환경은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경제적 자유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틀렸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욕망은 언제나 자원을 앞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이것입니다.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것. 의미 없는 일에 내 시간을 강제로 팔지 않아도 되는 것.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나쁜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 그 최소한의 자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경제적 목표입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수단의 노예가 됩니다. 불안은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수단이 목적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나에게 충분한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지금 하지 않으시면 이 영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불안을 걷어내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생각은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당신을 구합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